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밤하늘을 보며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에 감탄해 보신 적 있나요? 반짝이는 푸른 바다, 싱그러운 녹색 숲, 변덕스러운 구름 모양을 가진 우리 지구도 태양계의 보석이지만 토성의 거대한 고리 시스템은 정말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뽐내죠. 그런데 만약 우리 지구에도 한때 그런 장엄한 고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과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증거도 속속 발견되고 있고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한때 고리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우리 행성, 지구의 숨겨진 과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행성의 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잠깐 알아볼까요? 고리는 기본적으로 암석, 얼음, 먼지 같은 작은 입자들이 행성 주위를 평면상에서 원형 궤도로 도는 집합체입니다. 이 입자들이 서로 뭉쳐서 위성을 만들 수도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뭉치지 못하고 고리 형태로 남게 되죠. 그 핵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로시 한계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천체가 행성에 너무 가까워지면 행성의 강력한 중력이 천체의 가까운 쪽과 먼 쪽에 다르게 작용해서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나 결국 부서지게 만들어요. 이걸 기조력 또는 조성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지구의 밀물과 썰물도 달이 미치는 기조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 로시안계 안쪽에서는 중력으로 뭉쳐 위성을 만들려는 힘보다 행성의 기조력으로 부서지려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위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부서진 파편들이 고리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토성의 주요 고리들이 바로 이 로시안계 안쪽에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럼 지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야기는 약 4억 6,600만 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지층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특정 종류의 운석, 엘콘드라이트라고 불리는 우주 암석 파편들이 이 시기 최적층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 겁니다. 무려 평소보다 100배에서 1000배나 많은 양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오르도비스기 운석 대충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약 4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유성우가 쏟아졌던 거예요. 가장 유력했던 가설은 당시 소행성대에서 거대한 소행성 2개가 충돌하면서 그 파편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중 일부가 지구에 떨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소행성대에서 그런 큰 사건이 있었다면 지구뿐만 아니라 화성이나 달에도 비슷한 시기에 운석 충돌이 급증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화성이나 달에서는 그런 증거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호주의 모나시 대학 연구팀은 2024년 아주 흥미로운 대안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많은 엘콘드라이트 운석들이 먼 소행성대가 아니라 바로 지구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약 4억 6,600만 년 전, 직경 약 10km 정도 되는 꽤 큰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지구의 로시 한계 안쪽,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불과 수천 킬로미터 상공까지 매우 가깝게 접근했던 거죠. 이때 지구의 강력한 기조력이 이 소행성을 산산조각 냈고 그 부서진 파편들이 지구 중력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 파편들은 매우 길쭉한 타원 궤도를 그리거나 기울어진 채로 지구 주위를 돌았을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파편들이 서로 충돌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점차 안정적인 원형 궤도로 바뀌었을 거라고 해요. 게다가 지구는 적도 부분이 약간 불룩한 타원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파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도면 주위로 모여들어 아주 납작하고 평평한 마치 토성의 고리 같은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구의 고리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로시 한계는 암석질 소행성의 경우 수천 킬로미터, 비교적 느슨하게 뭉쳐진 잡석덤이
소행성의 경우 약 반호 1000km 정도까지 확장되는데요. 이 범위는 대부분 지구 대기의 가장 바깥쪽 영역인 외기권에 포함됩니다. 외기권은 매우 희박하지만 어쨌든 공기 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리 입자들은 이곳을 지나면서 아주 미세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 작은 저항이 수백만, 수천만 년 동안 쌓이면서 입자들의 궤도는 서서히 고도를 잃고 나선형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결국 하나둘씩 점점 더 두꺼운 대기층으로 진입하면서 밝은 유성이 되어 불타떨어졌고, 이것이 바로 4천만 년간 지속된 오르도비스기 운석 대충돌 사건의 진짜 원인이라는 거죠. 지구에 일시적으로 생겼던 고리가 서서히 비처럼 쏟아져 내린 현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소행성대에서 직접 날아온 운석이든 지구 고리가 부서져 떨어진 운석이든 그 성분은 같을 텐데요. 연구팀은 바로 운석이 떨어진 위치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파편들이 먼 소행성대에서 무작위로 날아왔다면 지구 표면 전체에 비교적 골고루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구적도 상공에 형성된 고리에서 떨어졌다면 대부분 적도 부근 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4억 6천만 년 전에 대륙 배치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지구의 육지 대부분은 남반구에 모인 거대한 초월 대륙 곤드와나를 이루고 있었죠. 연구팀은 오르도비스기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1개의 주요 운석 충돌구들의 위치를 찾아내고 대륙 이동설에 기반해 당시의 위치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 충돌구들이 모두 당시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이 약 30도 범위 안에 분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운석들이 전 지구적으로 무작위하게 떨어졌다면 이렇게 좁은 적도 부근띠 모양으로만 집중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연구팀의 계산에 따르면 그 확률은 무려 2,5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죠. 따라서 이 운석들은 지구적도 상공에 국지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저장소, 즉 행성의 고리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이 고대 지구 고리 가설은 당시 지구 환경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통찰도 제공합니다. 오르도비스기 말에는 지구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대멸종 사건을 일으킨 히르난티아 빙하기라는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소행성 충돌로 발생한 먼지가 햇빛을 가려 빙하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고리 가설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도 상공에 넓게 퍼져 있던 고리가 마치 거대한 양산처럼 작용해서 태양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겨울을 맞이한 반구는 햇빛을 더 많이 가리게 되어 겨울이 더욱 혹독해지고 이것이 곤드와나 대륙빙하의 급격한 성장을 촉발해 결국 전 지구적인 빙하기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 가설이 100%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생성된 더 많은 운석 충돌구를 찾아내고 그 연대와 성분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앞으로 발견되는 동시대 충돌구들이 당시의 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된다면 이 가설은 의심받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적도 부근에서만 발견된다면 더욱 힘을 얻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지구가 약 5억 년 전에는 정말로 토성처럼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잠시나마 존재했던 그 고리가 수천만 년에 걸쳐 유성으로 쏟아져 내리고 어쩌면 지구 생명체 역사상 최악의 위기 중 하나였던 대빙하기를 촉발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먼 미래 또 다른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고리를 선물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과정은 4억 6천만 년 전처럼 꽤나 격렬하고 재앙적일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 결과로 지구가 다시 한번 태양계에서 가장 장관을 이루는 행성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주의 예측 불가능한 매력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